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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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정진희 PD고요. 안녕하세요. 옆에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원장입니다. 네, 우와.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병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네네, 이제 맞아요. 병원은 삼성동에 위치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개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005년도에 아, 개원을 했으니까 진짜요? 한 네네. 15년 됐고요. 아, 그럼 이번- 같은 자리에서 네네네. 계속 계셨던 거예요? 네네. 오. 그런데 제가 아까도 궁금했던 게 이제 24시간 병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운영하시기 힘들지 않으시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어요. 쉽지 않아요. 네. 24시간 이렇게 환자를 케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네네. 선생님들이 또 당직도 서야 되고 그런 과정이 쉽지 않은데 이제 아픈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네. 실제로 같이 근무하시는 좀 원장님들이 몇 분 더 계신가요? 저희는 뭐 수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이제 스태프들이 해서 한 네. 50명 정도. 50명이요? 네네. 아니 병원 네, 그래서 이제 엄청 큰 데군요. 네, 수의사들은 저희 이제 네. 전공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 어머머. 16명 정도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어머머머. 이제 서포트 해주는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50분 정도나 되는 정말 큰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오늘 방송을 위해서 잠시 뒤로 하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쓸개골 탈구인데 저도 지금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소형견을 키우는 견주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건 모를 수가 없죠. 걱정을 많이 쓸개골 하죠. 걱정도 많이 하고 저도 사실 병원 많이 갔고 수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진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장님 슬라이드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네. 진짜 쓸개골 탈구의 모든 것, 치료부터 뭐 수술, 뭐 수술 후 관리, 재활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진짜 궁금한 내용 많이 질문 주시면 제가 잘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른 시작해 볼까요? 네네. 늦은 만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정형외과 질환 중에 강아지들도 되게 많이 뼈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 중에서 넘버 원이라고 하면은 단연 슬개골 탈구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회복하는지 과정까지 한번 A부터 Z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슬라이드를 제가 미리 받아봤는데요. 80장이 넘어요,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피할 수 없는 강아지 관절 질환, 슬개골 탈구라고 제목을 제가 지었고요. 네. 기본적으로 유전적 질환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네. 이 아이가 강아지가 푸들이거든요. 네. 걷는 걸 한번 볼게요. 어머, 너무 심하네요. 앞다리로만 걷고 있죠. 어머, 네. 처음 저희 병원 내원했을 때 이 아이는 아이고.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뒷다리는 거의 떠 있고 앞다리로만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너무 심한데요? 네, 이제 보호자분도 이제 어릴 때부터 다리가 안 좋다는 거는 알고 계셨는데 네. 실제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어머, 이제 많이 세상에. 걱정을 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평가받고 싶어가지고 저희 병원 내원하셨었어요. 아이고, 너무 심하네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애 한번 볼게요. 네네. 말티즈인가요? 얘는 포메라니언인데요. 아, 포메라니언이요? 얘 일어섰을 때 한번 영상 볼게요. 다리를 어머, 못 세상에. 일어나죠? 어머, 저게 부러지거나 어디가 인대가 손상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걷고 있던 거예요. 어머.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안전뱅이라는 자세로 걷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다리를 쭉 펴서 걸어야 되는데 저렇게 다리를 피지 못하고 O자 다리로 걷는 게 슬개골 탈구가 4기인 애들의 특징입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 심하네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의 댓글 주고 계신데요. 공주님, 양념게장 쿠폰님, 사과님, 동원참치님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강아지도 쓸개골 탈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댓글도 벌써 네네. 보이고 있는데 진짜 그리고 네. 보시면은 여기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일자로 네, 펴 있는데 네. 오른쪽 다리가 거의 이렇게 굽어 있죠. 구부러져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오다리 슬개골 네. 탈구 4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어머, 세상에 진짜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절 질환 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관절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은 많이 써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외상에 의해서도 문제가 생기죠, 사람처럼. 근데 이제 노화하고 외상 등은 큰 원인이고 비만은 또 이를 악화시키는 어떤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자, 관절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외상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선천적 문제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강아지가 가장 많이 생기는 관절 질환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유전적 질환들이 1차적으로 있어요. 그 중에 1번은 슬개골 탈구고, 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엉덩이 질환, 고관절이라 그러죠. 네. 엉덩이 질환, 고관절 이형성증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선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허혈성 대퇴골두 괴사증이라고 해서 사람도 가지고 있는 질환이거든요. 네네. 엉덩이에 고관절 중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장이 제대로 안 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통증이 대단하죠. 네. 근데 지금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병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슬개골 탈구가 넘버1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실제로 좀 소형견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이걸 걸리게 되나요?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실제로 저게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나라마다 좀 아이들 키우는 패턴이 좀 다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형견이 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소형견에 좀 다발하는 편이고 네. 일단 일반적으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은 품종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한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50%요? 네네. 뭐 그 종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말티즈를 가장 많이 키우기 네. 때문에 모든 질병에 있어서 말티즈가 1등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병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가장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가 포메라니안 같아요. 아, 네, 포메라니안을 그렇구나. 워낙 많이도 좋아하시고 아이들이 이쁘기 때문에 네. 포메라니안을 키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늘어나면서 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슬개골 탈구거든요. 아유,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의 슬개골 탈구 내원 빈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많네요, 선생님. 네. 네. 그 다음에 뭐 관절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까 같이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외상 아니면은 뭐 비만이나 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강아지 관절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강아지가 딱 서 있을 때 이렇게 무릎도 있고요, 네. 엉덩이도 있고, 네. 발목도 있고, 앞다리 발목도 있고, 우리 네. 사람 어깨 관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데가 또 허리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게 네. 넘버원 소형견 압도적. 네. 관절 질환의 압도적 1위. 네. 네, 여기서 압도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유전 질환이고 우리나라가 소형견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특히나 많기 때문에 제가 압도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질문 하나 받아봐도 될까요? 네네. 지금 공주님이 댓글 주셨는데 저는 리트리버를 키우는데 중대형견도 슬개골 탈구가 오는지 좀 궁금하시다고. 네, 이 질문도 되게 많이 진료 중에 하시는데요. 네. 리트리버뿐만 아니라 중대형견도 슬개골 탈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소형견이 나타내는 안쪽 탈구보다 바깥쪽 탈구가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대형견도 만약에 다리를 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리 걷는 패턴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은 슬개골 탈구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중대형견은 무릎 질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엉덩이 고관절 질환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엑스레이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대형견도 어쨌든 의심해야 된다. 네네네. 네, 그리고 삐쭈님이 피디님 반응이 쿠키가 말티즈인가 봐요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 귀 쫑긋 세우고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오늘 무릎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슬개골 탈구는 이제 무릎 관절을 얘기하는데 아까 고관절은 엉덩이 관절이고 경골하고 발목뼈는 발목 관절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가운데 사람 여기 무릎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슬개골과 슬개골 탈구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 사람을 치면은 이 가운데 있는 무릎뼈 있잖아요. 네. 이게 강아지 뼈거든요. 오, 네네네. 제가 어머, 가져왔어요. 어머, 제가 네. 진료 볼 때 많이 가지고 오, 다닙니다. 네.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를 열었을 때 요 하얀 거, 네. 요게 슬개골입니다. 요게 가운데 사람처럼 있어가지고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할 때 중요한 도르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슬개골 탈구는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이제 빠지는 거죠. 네, 빠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천적인 원인이 많기 때문에
생후에 4개월에서 6개월 때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시기에 보호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발병을 하는 거예요? 거의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렇구나. 네네. 근데 네. 이제 어릴 때는 다리의 모양을 정확히 평가하기도 힘들고 네. 이제 대부분 초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아이가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뭔가 걷는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아까 처음 보여드린 것 같이 약간 뒤에서 봤을 때 오다리로 걸으면은 실개골탈구를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저 아까 보여주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네네네. 경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뭔가 견주가 유심히 봐야 할 증상이 있다면 있을까요, 혹시? 네, 일단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강아지들은 다리가 아프면은 여기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은 자기가 인지를 하고 아이고, 맞아요. 자기가 항상 신경을 쓰면서 걷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표현을 쉽게 하는데 강아지들은 아팠을 때 하는 보행 패턴이 있어요. 어떻게 아. 하냐면은 걸을 때 살짝 듭니다. 아, 약간 깽깽이, 뜨나요? 깽깽이. 아, 이렇게 걷다가 네네네. 이렇게 걷다가 뭔가 스텝이 엉키는 거예요. 아, 네. 네, 우리 사람도 막 뛰다가 발목이 갑자기 아프면은 깽깽이를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다리를 아플 때 하는 행동이에요. 강아지들도. 아, 뭔가 근데 그게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머, 절대 안 그게 됩니다. 이제 재롱이라고, 시그널인데. 네네, 재롱이라고 생각하시는 아이고, 분도 계신데 네. 그게 너무너무 아플 때 중력 방향으로 다리를 실질 못할 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철개골 탈구의 또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만졌을 때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네네. 얘는 그동안 잘 걸었는데 왜 음. 갑자기 슬개골 탈구가 생겼냐고 진료 중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동안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져서도 뭔가 안 나타난다는 네, 거죠? 보호자가 만져서 알기엔 좀 쉽지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음. 이제 저희가 이제 만져가지고 안쪽으로 빠지거나 네. 바깥쪽으로 빠지면 이제 탈구 진단을 해드리죠. 그렇군요. 아주 궁금한 게 저희 강아지는 이제 11살 정도 됐는데 약간 뒤에서 보면은 살짝 휘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구나. 우리 네. 사람도 뭐 팔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잖아요. 이게 정상까지 쓰지 않아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개골 탈구는 외상보다는 선천적 원인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에 빨갛게 보이는 저 동그란 게 이제 도르래 고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슬개골 탈구는 파행, 다리를 저는 강아지들이 다리를 저는 행동을 보이는 관절 질환 중에 가장 많은 1위고요. 소형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형견까지도 네.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고양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네네. 근데 고양이는 실제로 강아지보다 빈도가 많지는 않고 아, 이제 수술에 대한 예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삐쭈님이 청담 우리 병원은 고양이 진료하시는 분도 계시냐고 네네. 여쭤봤어요. 네, 저희 병원은 강아지, 고양이 모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도 잘 보시는 선생님 많이 계시고요. 네. 슬개골 탈구는 이제 탈구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뼈가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저렇게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거는 자기 몸통 쪽으로 안쪽으로 빠지는 이렇게 있을 때 약간 자기 몸통 쪽으로 내 몸통 쪽으로 내측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측 탈구라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중대형견은 외측 탈구는 많은데 어쨌든 실제로 내측 탈구인지 외측 탈구인지는 수의사가 촉진을 해야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병원을 데려가야겠네요. 네. 여기 질문도 네. 제가 답변 좀 해드려도 네. 되나요? 크림님. 네, 크림님이 진단 받으면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슬개골 탈구는 촉진으로 진단이 좀 어느 정도 되고요. 아, 네. 이제 촉진으로 탈구가 있다는 걸 진단을 하고 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무릎의 배열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이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네. 11살이면 사람 나이로 몇 살인지도 질문해 주셨어요. 이거는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강아지는 1살 정도가 태어나서 1살이 되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예요. 그러면 그냥 성인이 되나요?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살부터는 한 4살에서 5살 정도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살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 1년이 지났으면은 사람 20살 정도로 보시고 네. 나머지는 한 5, 9, 45니까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네. 네.
슬개골 탈구가 그러면은 네. 어떤 애들이 많이 생기는지 유전 음. 질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소인이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지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아이들 사진이 있는데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여기 귀여워. 말티스도 있고 네. 포메라니안. 아이고. 요즘에 정말 많아요, 슬개골 탈구. 그리고 우리 푸들. 계열. 네. 푸들은 다리가 안 좋다는 거를 많이 알고는 계세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색깔이 있는 푸들 있잖아요. 어머, 네네네. 유색 푸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특히 더 무릎 질환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 아이는 저희 홍해걸 박사님도 겨울입니다. 키우고, 네. 키우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특히 회색 푸들은 무릎 질환이나 고관절 질환이 특히 많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색깔의 뽀메아이, 이 대형견, 레트리버 우리나라 많이 키우잖아요. 네. 레트리버는 무릎 질환뿐만 아니라 엉덩이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양이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실제로 다 많이 생기는 아이들이고 네.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생기는 애들은 이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애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냐면은 여자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요. 아, 그런가요? 그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한 아이가 안 한 애들보다 조금 더 많이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체중도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남성 호르몬에 대한 것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런 요인들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살 아래 때 대부분 진단이 되고요. 어느 정도 기수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한 2살, 3살 정도 되면은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증상은 살짝 드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게 저는 약간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네네.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전혀 의심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진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아기 때부터 잘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만지는 게 원장님인가요?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아이가 앞을 보고 있고 여기 뒷다리잖아요. 네. 이 뒷다리의 무릎, 사람을 치면 가운데 부분 무릎을 만져가지고 이 뼈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원래는 가운데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네. 이제 촉진을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다리가 너무 아플 때 드는 심한 행동이에요. 경우, 네. 내리질 못하죠. 아이고 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오른쪽 다리를 들고 있는 거고 슬개골 탈구가 이걸 보고 얘가 슬개골 탈구가 있다 없다를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다리를 들었을 때 1차적으로 얘가 무릎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접근을 일단 해야 돼요. 의심을. 네. 그러면은 실제로 사람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사람도 침대에 누워서 선생님들이 많이 만지고 이제 무릎을 움직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오. 저렇게 옆으로 눕혀놓고 큰 촉진. 아이들 네.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촉진을 통해 가지고 네. 무릎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오. 정상인지 네. 굽혔다 폈다 하면서 아파하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개골 탈구에도 이제 기수가 있는데 그 기수 평가도 같이 하게 되고 맞아요. 네,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가 전방 십자인대가 가장 많이 끊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기수 너무 궁금했어요. 네, 제일 많이 진료를 볼 때 네, 보호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끼냐. 이런 게 네, 되게 네. 관심이 많거든요. 그쵸, 그쵸. 이제 촉진했을 때 1기부터 4기까지도 저희가 평가를 해드리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네. 1기는 슬개골이 가운데 무릎뼈에 가만히 대부분 있습니다. 걸을 때. 네. 그리고 하지만 손으로 만지면은 이렇게 움직이긴 해요. 아. 안쪽으로 빠지긴 해요. 하지만 놓으면은 바로 들어가는. 인위적으로 했을 때만 빠진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했을 때 빠지지만 바로 들어가는 요 기수를 슬개골 탈구 1기예요. 1기. 이때는 수술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내과적이나 아니면 뭐 물리치료나 이런 게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집에서 모니터를 하시면 되고 체중이라든지 어떤 환경 가장 안 좋은 게 미끄러운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평소에 관리를 해주시면은 뭐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질문이 네. 이게 지금 1기잖아요. 네. 그러면 아예 슬개골 탈구가 없는 강아지들은 일부러 밀어도 안 빠지나요? 네, 대부분 안 빠지고 1기인 아이들은 손으로 밀었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밀립니다. 하지만 놓으면은 바로 들어가죠. 네네네.
그 다음에 2기. 네. 실제로 병원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기수고요. 2기. 네, 네. 이때는 이제 다리를 아파하는 애들도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2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들락날락하는 단계예요. 어머머. 네, 만지지 않아도. 안아도. 네, 다리를 굽혔다 폈을 때 네. 어떤 이벤트가 생기지 않아도 빠졌다가 들어가고 빠졌다가 들어가고. 우리 사람도 어깨가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있죠. 네. 엉덩이뼈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헌납이 되는 이렇게 이런 단계의 탈구를 슬개골 탈구 2기고요. 2기. 요때 아무래도 좀 빠지고 강한 충격도 되고 하면은 더 다리를 아파해요. 그래서 실제로 깽깽이를 많이 하기도 하고 요때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실제로 이때 수술을 하냐 안 하냐는 수의사의 평가나 판단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해야 되고요. 2기는요? 네네. 2기라고 모든 아이들이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구나. 네, 하지만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라면은 2기 때 해주는 게 가장 예후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것도 좀 빨리 하는 게 좀 좋은가 봐요. 네, 맞아요. 그 그렇구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네. 건데 슬개골 탈구 2기 정도 되는 애들은 이 주변에 인대라든지 우리 안에 무릎 안에 뭐 십자인대라든지 반월상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탈구만 교정을 해주면은 이 주변의 어떤 퇴행성 변화를 많이 유발을 안 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예후가 좋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보호자분들은 이제 슬개골 탈구 2기로 왔는데 나이가 1살밖에 안 됐죠. 네. 그러면은 얘가 다리를 절대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리를 절기 전에 수술하시는 게 가장 예후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럼 예후가 또 궁금해지는데 네. 그럼 2기 때 수술을 하면 예후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재발이 잘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네, 거예요? 슬개골 탈구가 이제 수술 전에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죠. 이거 네. 재탈구되면 어떻게 네, 하는지. 네. 모든 정형외과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슬개골 탈구도 어떤 재탈구율은 한 5% 정도 돼요. 5% 정도. 예,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술한 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조심을 안 하는 조심해야 경우가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수술하고 초기에 한 2달 정도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이 너무 뛴다든지 아니면은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높은 데서 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산책을 격렬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재탈구 요인이고요. 그렇구나. 수술만 잘 되면 대부분 거의 재탈구가 안 되고 한 2달 정도 후면 정상 보행에 가깝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좀 2기 때 해주는 게 가장 예후가 네, 좋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기. 네. 3기는 어떻게 보면은 3기 때는 오히려 안전다고 보호자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기 때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아파가지고 살짝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어느 정도 관절이 리모델링이 되기 시작합니다. 약간씩 자기가 안 아픈 자세로 걷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절뚝절뚝은 안 하지만 뭔가 약간 오다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3기예요. 네, 그래서 3기 때 있는 애들이 진료로 왔을 때 실제 보호자분께 얘는 3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안 저렀는데 왜 벌써 3기냐. 근데 보호자가 몰랐을 때 저렀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아이가 그 과정을 안 아프게 자기가 걸으면서 약간 오다리로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거죠. 이게 괜찮아 보이지만 안 괜찮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3기는 주로 많이 빠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4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 예, 그게 이제 4기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네. 4기는 항상 빠져 있어요. 항상 빠져 있고 문제는 아무리 넣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이런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이 주변에 슬개골을 중심으로 앞뒤로 옆으로 잡아주고 있는 인대나 근육들이 다 빠진 상태로 늘어나고 그 상태로 이제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섬유화됐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는 아무리 넣어 들어가지 않죠. 네. 우리 찰흙 굳은 것처럼 관절이 굳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수술에 대한 여유가 많이 떨어지고 수술의 어떤 기대치도 정상적인 물론 탈구의 교정도 중요하지만 네.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걷는 거는 보호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얘의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걷는 거를 기대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4기가 되기 전에 수술을 네네네. 받아야겠네요. 네, 4기의 아이들 경우에는 재탈구율도 실제로 높고요. 네. 수술에 대한 예후도 많이 떨어지고 수술이 잘 되더라도 물리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자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아이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정상적인 아이의 무릎이거든요. 네. 우리 엑스레이 찍었을 때 여기 무릎인데 하얀 거 보이시죠? 네.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얀 게 가운데 있는 게 정상이고요. 네. 슬개골이 빠졌을 때는 이렇게 어머. 안쪽으로 어머. 내측 탈구인 경우에요. 이렇게 안쪽으로 빠져 있는 걸 내측 탈구로 네네. 엑스레이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보자도 아시겠죠? 네, 감독님 아시겠죠? 지금 뭔가 빠져 있어요. 네네네. 네. 저러고도 잘 걷는 애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기의 아이거든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어머. 여기 그럼 떠 있는 옆에 거 가 같죠? 있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어머. 무릎의 모양은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동그란 무릎뼈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어머 세상에. 다리도 여기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 뼈가 거의 이렇게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뼈끼리 가까워지고 이 사이가 이제 관절 마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아이가 아까 네. 그 아이고요. 네. 다리가 이렇게 봤을 때 오다리. 진짜 육안으로 봐도 정말 네. 변형이 너무 심하게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절이 거의 오다리로 이렇게 굽어진 케이스죠. 어, 일자로 네. 피지 못하고 네.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이 아이도 4기 아이입니다. 지금 텐텐 제인스님이 4기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아, 되냐고 네네네. 말씀 주셔가지고 한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네. 되는지 영상 다시 한번 네.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네, 너무, 이거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아, 저도? 너무 마음 아파요, 진짜. 네, 저도 이런 애가 보면 너무 불쌍해요. 애가 앞 두 다리로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 다음에 아이 볼게요. 네, 아까 방금 사진 속 이 아이. 얘도 4기예요. 다리를 어머, 못 세상에. 펴죠. 일어서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슬개골 탈구가 4기가 저 정도가 되면은 네. 아이들의 삶의 퀄리티도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많이 저런 경우가 안 되게 미리 조기 진단하는 게 그러니까요. 상당히 중요해요. 빨리 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뒷모습을 봤을 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낫고요. 네. 요즘에는 엑스레이만 찍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수가 좀 높은 애들, 네. 3기나 4기 아이들은 수술 전에 이렇게 CT를 찍고 아. 수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주변에 어떠한 관절염의 정도라든지 뭐 인대 손상이나 이런 거를 같이 평가를 하고 수술하는 게 수술 전에 사전 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CT를 찍으려면은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안 있으니까요. 네, 이제 움직이면 하나도 안 나오죠. 사람은 네. 가만히 있지만 그래서 네. CT를 흔하게 찍고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아. 아까 그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CT로 어느 정도 다른 내과 질환을 다 배제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치료죠. 치료. 네,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일단은 1기 환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별한 치료가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 무릎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를 해주시고, 모니터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번 찍으시면 되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잦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강아지한테 6개월은 사람으로 치면 한 1년 반 정도라고 엄청 보시면 긴 돼요. 세월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술은 보통 2기 정도부터 추천을 드리고요. 2기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와 1기와 같이 모니터를 해야 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과적 관리, 이제 보호자분들 중에서 정말 수술을 하기 싫은데 다리가 안 좋은 건 알고 계시고 그럴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든 애들이 수술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환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과적으로 보조제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라든지 네. 아니면은 너무 아플 때는 사람으로 치면 진통소염제 처방을 하면서 삶의 퀄리티를 유지를 시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먹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구조적인 문제죠. 그렇군요. 지금 네. 김신혜님 질문 주셨는데 이게 한쪽은 심하고 다른 쪽은 덜 심하시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나 봐요. 실제로 짝짝이로 오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대부분 이제 양쪽 탈구가 많이 있고요. 네. 한쪽은 정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한쪽은 1기, 한쪽은 4기인 경우도 있고. 어머머. 네,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네, 있나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천적 질환인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아까 4기 아이들도 보면 어떤 애는 4기였고 한쪽은 뭐 2기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리에 어떤 기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에요. 네. 예, 이제 해부학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약을 먹고 보조제를 먹어도 무릎에 뼈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외과적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고 외과적으로 교정을 하냐 안 하냐는 수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수술 방법에는 보호자분들은 요즘에 워낙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네네. 근데 이제 수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 맞는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는 한 가지만 쓰진 않고요. 이제 아이의 수술 중에 바뀌는 경우도 많이 아, 있고 그래요? 특히 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중에 여러 가지 수술법이 콤비네이션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수술을 많이 경험을 한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우리 아이의 예후에 되게 중요합니다. 수술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고 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좀 네. 대표적으로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근중첩술이라고 하는 거는 무릎뼈가 결국에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슬개골 탈구 수술의 목적은 무릎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무릎의 운동이 배열을 맞추는 겁니다. 종아리뼈도 좀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되고 네네. 이 슬개골도 일자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두꺼운 근육도 이 모양대로 움직여 주는 게 무릎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가 이렇게 빠지는 순간부터 대퇴 근육도 안쪽으로 돌아가고 종아리뼈도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오다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무릎의 구조를 다 정면으로 보게 만드는 게 슬개골 탈구의 수술의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근중첩술은 이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통해서 슬개골을 가운데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눌러주는 수술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덜 침습적인, 덜 공격적인 수술 방법은 네. 이 슬개골, 빠진 슬개골을 안쪽으로 빠진 거를 밖으로 당겨주면서 고정을 하는 인공인대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네. 수술하는 방법이에요. 이 뒤에 종자골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종자골에 어느 정도의 고정을, 인대를 유지를 해서 이 슬개골과 최대한 이 고정력을 유지시켜서 슬개골이 일자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팔자봉합 수술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네네. 이 3번 경골이라고 하면 어려움할 수도 있는데 종아리뼈예요. 종아리뼈가 자꾸 안짱다리가 되는 게 문제죠. 네. 이게 안쪽으로 돌지 않게 종아리뼈 자체를 밖으로 당겨주는 수술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아리뼈에서부터 위의 운동을 일자 운동이 되게 해줘가지고 슬개골이 가운데에서 이동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슬개골 탈구 수술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슬개골이 빠지는 원인이 이거 보시면은 슬개골이 가운데 있는데 이 도르래 고랑이라고 하는 홈에서 자꾸 네.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홈이 얕아도 빠지겠죠. 네. 홈이 또 좁아도 빠지겠죠. 네. 그래서 홈을 많이 파줍니다. 수술할 때. 그래서 수술 꼭 물어보실 때 홈을 파주나요, 안 파주나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술할 때 홈을 파주는 것도 수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수술 방법 하나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앞에 수술 방법을 대부분 같이 동반을 여러 하게 됩니다. 개를. 네, 여러 가지를. 보시면은 이게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은 네. 왼쪽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빠질 때 빠지는. 이런 식으로 네네. 빠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파주게 되죠. 깊게 네. 슬개골을 안에 넣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활차구 성형술이라고 해서 가운데를 파주는 거예요. 뼈를 잘라주는 거죠. 네. 가운데 깊이를 슬개골처럼 넓게 파줘가지고 드러내주고 다시 겉에 연골은 덮어준 다음에 안에 슬개골을 넣어주는 이런 수술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네. 근데 또 저희 병원은 기수가 있는 애들도 또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뼈 성형을 같이 동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 종아리뼈를 정면을 보게 만들어야 무릎을 일자 운동을 하는 데 되게 쉬워져요. 근데 이 통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요 종아리뼈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우리 비행기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간 거를 딸깍 잘라서 정면을 보게 돌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위는 일자 운동을 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경골, 어머, 신기하네. 이 위에 끝에를 경골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경골의 조면을 이제 이식을 이제 변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경골의 앞쪽을 잘라가지고 네. 각도를 살짝 어머, 바깥쪽으로 너무 돌려줘서 신기해요. 네. 핀으로 고정을 하는 거죠. 아. 실제로 제가 경험해봤을 때 네. 슬개골 탈구 한 3기 이상 된 애들은 경골 조면 이식 수술을 해야지 예후가 좋은 것이 사실이에요. 아, 조금 더 기수가 있는 네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경골 조면 이식 수술을 하는 애들은 네. 대부분 앞에 말씀드렸던 활차구 성형술, 그다음에 중척 봉합 수술, 인공인대 수술을 대부분 같이 하게 됩니다. 아. 네, 저것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가 딱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여러 가지를 네네. 아이 상태에 맞게. 네네, 이게 선택해서. 실제로 수술 중에 많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음. 어떤 아이들은 꼭 저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중간에 수술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합니다. 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핀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네. 핀이 하나 보이거든요. 아, 네. 종아리뼈에. 네네. 이 핀을 이제 넣는 수술을 할 때 보호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빼나요? 아, 네, 제거를 하는지. 네네. 근데 실제로 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0마리를 아. 수술하면은 한두 마리 정도는 빼요. 특히 이제 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핀도 어쨌든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걷는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지만 네네. 이게 피부하고 닿기 때문에 물집이라든지 빨갛게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뼈가 굳는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빼줘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피부가 다 유합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수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네. 뭐 한 가지만 사용하기도 하고 뭐 두 가지 아니면은 뭐 3기 이상 애들은 뭐 3-4가지 이상을 사용하는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수술의 경험하고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한 수술이고요. 그럴 것 같네요. 충분히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수술 방법이 적용이 되고 어떤 수술 방법을 했을 때 가장 예후가 좋은지는 정말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수술 방법이 많은지도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뭔가 이렇게 복합적인 수술이니만큼 진짜 병원을 잘 찾아가는 것도 네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슬개골 탈구가 이제 한 3,500건 정도를 했고요. 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라든지 어떤 수술 방법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의 어떤 종별 특성이라든지 비만도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도 수술 전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수술 정말 많이 하셨겠어요? 네, 무릎 수술은 저희 병원에서 네네. 제가 거의 다 하고요. 아, 네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네네. 아이들의 무릎 상태는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몸무게, 같은 종류라도 수술 네. 방법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기 어려운 애들도 솔직히 있어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 수술하러 오셨다가 네. 이제 수술 전에 이제 마취전 검사를 하잖아요. 했을 때 아까 우리 감독님 같이 그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많고 심장병이 있으면 좀 마취하는데 제한이 되나요?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심장병을 그동안 잘 관리를 했던 애라면 좀 덜한데 네네. 이제 심장병이 왔을 때 좀 높은 애들이 있어요. 심장병이 안 좋은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어머머. 그런 애들은 일단은 마취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 콩팥 질환이라든지 네네. 다른 간 수치가 높은 거를 다 안정화시킨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슬개골 탈구는 응급한 질환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네, 문제는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과적인 심장병이나 아까 콩팥 질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수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는 요즘에 되게 오래 살잖아요. 아이들이 네. 15살 이상 아이들도 꽤 많고 제발.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만성 질환들을 관리를 평소에 잘 해두면은 어떤 이런 정형외과 질환이 생겼을 때도 전혀 문제 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그냥 편안하게 수술을 해요. 아, 이거 수술 시간이 3-4시간 정도인가요? 보통 슬개골 탈구 양쪽 수술하는데 수술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이요? 네네. 네. 그래서 2시간 정도 안정적으로 수술하려면은 그런 질환들이 좀 많이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수술하기 어려운
저희가 말씀드린 초고령의 아이들이 있죠. 초고령이라고 네. 하면 대충 한 몇 거의 살일까요? 20살 가까이 20살 가까이. 예, 20살 가까이 되는 아이들의 경우도 슬개골 탈구 수술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의 어떠한 삶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회복 단계라든지 어떤 네. 통증을 겪어야 되는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 수술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내과적으로 약을 적절하게 쓰면서 물리치료를 가는 게 맞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정도에 되는 아이들은 꼭 슬개골 탈구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초고령이 생각보다 높아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강아지도 11살인데 아, 나이가 많아서 저런 수술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보호자 입장에서 했는데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네, 아까 꽤 수술하신다고 말씀 네. 주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이게 질문에서 올라왔지만 11살이 몇 살이냐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뭐 50에서 60대 정도라고 봤을 때 나이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 병원도 요즘 많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한 20살 가까이도 꽤 많아요. 너무 그리고 좋네요. 그런 아이들도 3시간, 4시간 수술하고 잘 회복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과적인 기저질환만 없으면은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언제든지 마취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네. 내과적인 처치 중에서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보호자도 계세요. 네, 약을 대부분 줄 수 있는 약이 진통제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진통제는 콩팥에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안에 직접 주사를 해서 통증을 눌러주는 시술도 많이 합니다. 아, 주사 네, 시술. 네. 사람 네네. 치면 이제 어깨 주사 같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약물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마취를 안 하고 합니다. 어머머머. 이렇게 무릎에다 주사 놓는 거거든요. 오. 한 1분 정도 안에 끝나요. 진통제를 넣는 건가요? 어느 정도 진통 효과가 아. 통증의 경로를 좀 차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런 약물 치료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아.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마취를 안 해도 된다는 점. 네. 국소 마취도 안 합니다. 아. 국소 마취도 안 하고 시술 시간이 한 1분 정도 안쪽에 끝나고 네. 효과가 대부분 바로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속 시간도 아이들에 따라 다르지만 한 8주 이상 가고요. 그래서 약물을 계속 먹이기 힘든 고령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관절 낙내 주사도 많이 적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즘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맞아요. 고양이는 슬개골 탈구가 있나요? 없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고양이는 관절 질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높은 데도 잘 뛰어오르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일단 정답은 고양이도 슬개골 내측 탈구도 많고 외측 탈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강아지에 비해서 발생 빈도는 적은 편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수술하는 경우도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단 방법은 엑스레이라든지 촉진을 통해서 가능하고 만약에 진단이 되었을 때 수술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고양이도 걸릴 수 있다. 네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방치를 했을 경우에 네. 어떻게 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슬개골 탈구는 이 무릎의 배열이 계속 어긋나가지고 오다리가 되고 네. 이 주변에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고 딱딱하게 만드는 질환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급격하게 옵니다. 네, 뼈와 뼈 길이가 마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정상적인 아이의 관절, 제가 열었을 때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하얗죠? 네. 깨끗하게. 네. 근데 관절염이 어머. 오래된 애들은 어머. 이렇게 안쪽 부분이 빨갛게 변하게 돼요. 실제로 네, 이렇게 실제로. 빨갛게 네, 여기 변하는 물도 거죠? 많이 차게 되고. 그래서 아까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사기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무릎을 열어서 봤을 때 어머머. 무릎에 물이 찬 어머. 겁니다. 탱탱하죠. 원래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빨갛지 그죠. 않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어머. 부풀지 않죠. 근데 무릎을 열어서 관절을 열었을 때 이 안에 안 좋은 색깔의 물이 이렇게 많이 어머, 나와요. 세상에. 네. 이렇게 염증물이에요, 다. 너무 아팠겠어요. 네, 이렇게 안에서 오래돼가지고 굳어가지고 어머머머. 이제 염증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경우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사람을 치면은 피부에 염증만 생겨도 누르면 아픈데 네. 관절에 저렇게 빵빵하게 물이 차 있고 물도 혼탁하게 있으면은 안 아플 수가 없죠. 어머, 세상에. 그러면 그 네. 물을 가지고 있는 관절 주머니는 더 빨리 퇴행성 질환이 생기고 아. 나중에 십자인대도 잘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결국엔 다리를 못 쓰는 최악의 어떤 경우에는 네, 그렇게까지 네.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왜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해야 될까요? 왜? 제가 그 네. 나이가 어려도 네. 그 질문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슬개골 탈구는 수술하면 대부분 잘 걷습니다. 수술 후 예후가 네, 좋다. 수술 예후가 좋아요. 네. 수술이 잘 됐을 경우에. 네. 근데 슬개골 탈구를 수술 안 하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네. 십자인대 단열이에요. 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운동선수들은 사람은 젊었을 때 많이 끊어지잖아요. 10대, 20대 때 막 운동하다가 딱 끊어져서 쓰러져서 오는데 강아지들은 그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이 슬개골 탈구가 오래 방치됐을 때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대부분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지죠. 네. 그래서 십자인대는 끊어지면은 수술을 해도 못 걷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이네요. 최악이죠. 수술을 네. 해도 못 걷는다. 네. 물론 이제 잘 걷는 애들도 많지만 슬개골 탈구를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아까 같이 저렇게 무릎에 네. 문제가 생겨서 십자인대까지 끊어지면은 해부학적으로 다 교정을 해주더라도 잘 못 걷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슬개골 탈구는 해부학적으로 교정만 하면 잘 걷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십자인대는 해부학적으로 교정을 해도 기능 손상을 대부분 동반을 해요. 아, 네, 그게 네. 큰 차이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통증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거는 이제 만질 때도 되게 많이 아파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십자인대는 수술하는 방법이 이렇게 뼈를 잘라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렇게 사람처럼 만들어져요, 각도를. 오. 네. 왜 강아지들이 십자인대 수술을 하면은 어머, 어머.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은 사람보다 더 잘 못 걷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람은 이 종아리뼈하고 허벅지뼈하고 각도가 이제 일자에 좀 가까운데 네. 강아지는 종아리뼈의 각도가 약간 뒤로 이렇게 경사가 있어요. 아. 경사가 있어가지고 끊어지면 위에 뼈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수술해도 예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십자인대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전방에 아이고. 이렇게 뚝 끊어지면은 요 허벅지하고 종아리뼈 사이가 안정성을 잃게 돼가지고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아. 되게 많이 아프죠.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십자인대는 거의 예외 없이 다리를 들고 와요. 근데 이거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예요? 많이 이렇게 되나요? 슬개골 탈구를 오래 방치를 하면은 네네. 십자인대가 완전 단열이 안 되더라도 부분 단열도 꽤 많고요. 네.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그게 그렇구나. 십자인대가 손상이 돼서 저는 걸로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근데 실제 수술할 때 슬개골 탈구 수술하러 오셨다가 네. 실제 무릎을 열어보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부분 단열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3기 이상의 어머, 아이들 그렇구나. 경우에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저기 슬개골 탈구 이후에 십자인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십자인대를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촉진을 해보면 알 수 이 있어요. 강아지인가요? 네, 강아지. 너무 사람 같죠? 같아가지고.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여기에 인대가 가운데 있는데 무릎이거든요. 네. 그래서 끊어지면은 종아리뼈가 덜렁덜렁덜렁해요. 오. 네, 여기가 이제 종아리뼈고 여기 허벅지뼈거든요. 어머머, 여기 어머. 무릎이고. 네네네. 그래서 저렇게 덜렁덜렁하게 덜컹거리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통증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 네. 네. 시간이 벌써 그렇구나. 이렇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술 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쭉 네네. 나오더라고요. 제가 네네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재활이랑 또 어떻게 수술 후에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잔뜩 준비를 네네. 해주셨는데 또 시작을 하게 되면 네네. 또 왠지 다음에 또 오셔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여기까지 네네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지금 엔젤 해피님도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집에서 좀 질문을 다시 네, 해주시면 네.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질문 이거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네. 한번 받아주실 수 네네네. 있을까요? 네. 김짤부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암컷 진돗개랑 아들인 수컷을 키우고 있는데 수컷이 엄마인지 모르고 그럴 수 있죠. 들이댄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이제 어릴 때는 자기가 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성견이 되고 나면은 암수 관계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좀 우리 여자 강아지가 스트레스 안 받게 격리를 해주시고 네. 남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예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네. 어쨌든 조치를 취하긴 해야 될 네, 것 네, 같아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쓸개골이 안 좋은데 산책을 매일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꽤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무릎이 안 좋으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운동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애들은 산책을 오래 하는 거는 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말씀드린 짧게는 한 번 나갈 때 10분에서 15분. 10분에서 15분. 네네. 그리고 저녁에 또 한 번 나가고. 그래서 아. 오래 걷는 게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쓸개골 탈구에 대한 전반적인 네네.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셨고, 정말 왜 이 수술을 꼭 고려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 11살 말티즈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저희 강아지는 이제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좀 마음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첫 방송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죠? 시간 은근 빨리 가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네. 한번 와서 또 좋은 말씀. 그러니까요. 네. 질문 하나 더 들어서 마지막으로 네네. 하나만 더 네네. 받아볼게요. 산책을 하면서 가끔 다리를 드는데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리를 드는 원인은 꼭 슬개골 탈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엑스레이 상으로는 인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십자인대나 반월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절거나 하면은 MRI를 찍어보든지 아까 관절 주사를 한번 맞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수술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마취도 좀 겁이 나고 뭔가 이 조그만 애를 수술을 시켜도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네. 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슬개골 탈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응급질환은 아닙니다. 삶의 퀄리티를 많이 떨어뜨리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릴 때 조기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진단을 받아서 수술이 필요한 단계 기수라고 평가가 되시면은 최대한 어릴 때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아이의 긴 삶의 기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답변까지 잘 주셔가지고 선생님을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수술 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낮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